80년 5월 그날이 있고 어느덧 3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악몽 같은 시간을 견뎌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5.18 때 자녀는 잃고 남편은 잃고 사무치는 가슴을 눈물에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된 사람들, 그들은 누군가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을 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80년 5월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그날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맺힌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 3월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 이곳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았습니다. 바로 5.18 희생자들의 유가족인데요. 이들이 36년 동안 가슴속에만 담아왔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국가의 폭력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 깊은 상처는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힘겨운 것이었는데요. 그들이 용기를 낸 겁니다. 나보다도 더 고통받고 더 상처가 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겉으로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사람 같이 살지도 못하고 그 세상 개만도 정말 우리를 죽도 못하고 그 세상을 탈 때 악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게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장기간에 걸친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이들을 따뜻하게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어 이 5월의 아픈 기억을 꺼내놓게 된 겁니다. 36년 동안 아물지 않은 상처,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한 발짝 내딛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이 5.18의 고통을 참 쓰라면 그 고통을 겪고 했지만 자식들한테도 그 얘기를 못 해봤어요. 혼자 한 년 마음속으로 자 이겨내고 강하게 이겨냈지 못 해봤는데. 이제껏 꺼내지 못한 할머니의 이야기, 지금까지도 그날의 악몽에 시달린다는 할머니에겐 어떤 아픔이 있는 걸까요? 올해로 85, 임근단 할머니는 5.18 유가족입니다. 80년 5월, 그날 이후 할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큰아들을 가슴에 묻어야 했는데요. 이거 우리 경철이 사진이고 이건 결혼선, 이거 지금 엄마. 이제 이 나라에서는 제일 이것이 큰 손자제. 할머니의 아들 고 김경철 씨는 5.18의 첫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어릴 적 사고로 귀를 다쳐서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아들. 거리를 지나던 중 영문도 모른 채 이 계엄군의 폭행에 목숨을 잃었는데요. 막 신을 벗어 살 것이 없을 때 막 전두환이 내 아들 살리느라고 치고 이제 사람을 못 붙게. 그때는 막 보통 경찰관들하고 막 2년 전년하고 이놈 전년 막 했으니까 그것들이 우리한테 사람으로 안 봐. 그날의 사건은 할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습니다. 자식의 억울한 죽음 앞에 가만히 있을 부모가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할머니는 약한 여자의 몸으로 투쟁에 선두에 섰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살인마 전두환이 물러가라만 했지. 아주 그런 모임에 앞장서서 다니면서 아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그 분노로 소녀 딸을 그럼 키우면서 칼을 했고 투쟁도 나오면서 또 집에서 또 살림살이 하면서 살아나온 가정이 참 복잡했어요. 무심한 세월에 그날의 흔적은 모두 지워진 듯합니다. 하지만 이 거리에서 계엄군이 자행했던 끔찍한 장면들, 그 기억은 할머니에겐 잊지 못한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도청 앞에를 함께 모두 그 웃돌이를 벗겨놓고 막 기침춘다고 이러고 막 뺑뺑 돌려갖고 해갖고는 차로 실려서 트럭으로 싣고 간 데까지 내가 보고 이렇게 걸었거든. 그런데 그런 환경을 보고 또 내가 도저히
집이가 못 얻겠더라고. 마음이 막 울렁거려갖고. 그날 계엄군은 무고한 시민들을 이곳 금남로 일대에서 잡아들였습니다. 할머니는 군의 폭행으로 다친 학생들을 보살펴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날의 무자비한 폭행을 미처 피하지 못한 희생자들, 그중 한 사람은 바로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저쪽이 저 큰 건물 있는 쪽이 저거 한의백화점인 것 같아요. 아들이 목숨을 잃은 장소. 할머니는 36년 만에 다시 이곳에 섰습니다. 아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은 장소를 차마 마주설 자신이 없었던 거죠. 얼마나 공복에 맞았던가. 그때 애기가 농아협회 감찰 부장으로 있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꾸 뭔가 그 신분증을 내놨다 그것이요. 하다 땡게 막 악을 쓴서. 그래도 그거 소용없이 그것들이 어떻게 때려 부렸는가. 거기서 애기가 이제 아주 거스겠던가. 싣고 어디로 갔냐고 하면 적자병원으로 갔던가 해서 죽어 애기가 그렇게 아주 딱 피분 게. 그래서 적자병원으로 가서는 야, 나중에 내가 그것을 알아봤는데 적시자병원에서 치료비가 얼마 나갔냐 하면 2,700원 나왔어. 치료비가. 그러니까 주사만도 못 맞아보고 뭐 검증도 못 해보고 숨이 가버렸다 그거야. 네, 나는 그 악몽이란 것은 옛날에 인터뷰하자가 뭐 일주일 이상 잠을 못 자. 인터뷰하고 나면 어떻게 그때 악몽을 겪었던가. 남들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이 거리가 할머니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악몽의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아픈 기억을 훌훌 털어낼 수 있을까요? 어렵겠지만 마음의 치유를 위해 이제는 마주서려 합니다. 2012년 문을 연 광주 트라우마 센터,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센터인데요. 5.18 유가족들도 이곳에서 트라우마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임을 가지면서 안부를 묻고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된다는 유가족들.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이기에 누구에게도 말 못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조금씩 꺼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울고 웃으며 아픔을 치유해가고 있죠. 우리 어머님은 사실은 이제 여기 센터에 오시기 전에는 자기를 표현하거나 또 이렇게 주장하거나 이야기하신 경험이 많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번에 용기를 내셔서 내가 주인공으로서 내 경험을 이야기를 하겠다. 이것이 굉장한 저희는 이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친구를 사귀는 일. 남들에게는 매우 일상적인 일들이 이들에게는 누려서는 안 되는 행복이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언제나 삶을 고통스럽게 짓누르며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이들도 똑같은 5월의 피해자이기에 이제는 마음의 치유를 통해 행복한 일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고 나면 어떠세요? 좋죠, 기분이. 그 옛날 뭐 그 쌓였던 것이가 다 없어져 본 거 언제 그랬냐 그런 기분이 느껴요.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웃고 즐기거나 마음이 편하고. 우리가 그런 외상적 기억을 말로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치유 효과를 얻어도 한편에서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의 외상 기억을 떠올리는 그런 과정이 저녁에 돌아가서 좀 몸살이 나기도 하고 힘든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최대한 안전하고 최대한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36년 동안 꺼내지 못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 다쳤던 마음이 열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저거들은 엄마가 가슴 그래도 아팠던 과거를 함께 나누면서 위안을 얻는 이 시간이 조금씩 모여 아픔을 이겨내는 힘이 되겠죠. 얼마나 행복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직접 말하기가 너무 힘드실 텐데 용기 내주셔서
앞에서 말해주셔서 정말 저희에게도 되게 큰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간접적인 경험이. 광주 사람은 아니지만 광주에 살고 있는 학생 입장으로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많이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프로그램에도 저희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데려와서 많이 5.18에 대해서 알게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아픔을 겪은 사람들, 삶을 뒤덮어버린 악몽 같은 트라우마를 지우고 이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취미가 없이 혼자 그 고통을 안고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아플수록 여론이 모아갖고 이 얘기도 나눈 것이 그게 참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있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5.18, 그 속에서 가장 고통받은 사람들의 36년간의 내면적 고통, 그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그날 이후 평범한 삶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이렇게 힘겨웠을까요? 아픔을 떳떳하게 말하는 것조차 용납될 것 같지 않았던 긴 세월. 이제는 함께 울고 함께 이야기하며 그 아픈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다 아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따금씩 웃고 서로를 위로하다 보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때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